80여일을 끌어온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쿠바를 격파하며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위암과 간암, 대장암 환자가 전체 암 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0여일을 끌어온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가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원구성안까지 일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82일 만에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습니다. 이번 가축법 개정협상 타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기존 미국산 쇠고기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되 다만 3가지 단서 조항을 포함시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단서 조항으로는 현재 민간 자율구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 시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 금지된 쇠고기를 다시 들여올 때도 국회의 심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추후 일본이나 대만 등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경우 우리도 이에 준하는 재협상을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한나라당은 11개, 민주당 6개, 선진창조 모임은 1개를 각각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논란이 됐던 국무총리 출석 문제도 총리가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직접 출석해 답변하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아마야구 최강 쿠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예선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이 시간 현재 중국과 8강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야구 최강인 쿠바도 우리나라의 연승 행진을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오늘 열린 예선 6차전 쿠바와의 경기에서 7대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쾌조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초반 3실점했지만 4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대거 5득점에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예선 1위를 확정짓고 내일 미국 일본전의 패자와 4강전을 치릅니다. 우생순의 주인공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이 시간 현재 8강 진출을 놓고 중국과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선에서 2승 3패라는 부진한 기록으로 간신히 8강에 오른 팀인 만큼 우리나라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역도의 꽃, 남자 역도 105kg 이상급에 출전하는 전상균도 메달권 진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8, 은메달 9, 동메달 6으로 종합순위 7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방금 전 끝난 체조 남자 평행봉 결승에서 유원철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태환, 이용대 등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올림픽 스타들에 대한 인터넷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미니홈피에는 올림픽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14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방문했습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용대 선수의 미니홈피에도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의 경기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슬링에선 자유형 66kg급 정용호와 74kg급 조병관이 메달권 진입에 도전합니다. 남녀 동반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린 탁구는 여자 단식 2, 3라운드와 남자 단식 2라운드가 진행됩니다.
남자 핸드볼은 A조 4위인 스페인과 저녁 9시 15분부터 8강전을 치릅니다. 또 파죽의 6연승을 올린 야구 대표팀은 내일 낮 네덜란드와 최종 7차전을 펼칩니다. 위암과 간암, 대장암 환자가 전체 암 환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입원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암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는 모두 18만 8천여 명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암 질환자 가운데 위암은 전체의 20%인 3만 7천여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장암으로 16%인 3만 명을 넘어섰고 간암은 14.8%인 2만 7천여 명을 차지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간암을 모두 합치면 전체 암 질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발병암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좀 젊은 연령대인 40대에서 많고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방광암 이런 것들은 60대가 많은데요.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전년에 비해 32%인 6천 명이 늘어났고 난소암과 유방암은 각각 16%씩 증가했습니다. 크게는 환경적인 요인하고 우리 식생활, 그다음에 여러 사회 여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만은요. 평균 수명이 올라감으로써 암 발생 확률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들이 많았고 식도암과 방광암 등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마다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기검진을 통해서 암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완복입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문 대표가 소환에 끝까지 불응함에 따라 내일 오전 문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사람당 4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9,200만 장이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9천만 장으로 카드 수는 모두 1억 8,200만 장이 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3.78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어서 1인당 5장 정도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적지만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보다는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 폭이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에도 못 미치는 등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구직 단념자는 12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5.5%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경기가 나쁠 때 구직 단념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경기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의 한 여성에게 7쌍둥이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겐 7쌍둥이를 합쳐 모두 10명의 자녀가 생겼는데요. 산모의 몸이 약해 순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7명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7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7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산모의 건강을 위해 아기들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모성애에 힘입어 모두 건강하게 순산했습니다. 아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만질 수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많은 자녀를 한꺼번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부부. 아이들 모두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동물원에는 원인 모를 병으로 반신불구가 된 거북이가 있습니다. 뒷다리에 바퀴 달린 의자를 달고 낑낑거리며 몸을 움직여보는 거북이. 동물원 측은 걷지 못하는 거북이를 위해서 특별한 휠체어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거북이에게 바퀴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자유자재로 몸을 가누지는 못하지만 동물원 측은 좀 더 가벼운 휠체어를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북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중부 잉글랜드 지방에서 버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리 밑 정원으로 추락한 버스는 뒤집히며 한 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버스 속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데요.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빌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북동류의 유입으로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오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이상은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